모집을 했습니다. 각 종목의 선수들 중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90년도 북경아시안 게임을 나갔어요. 북경아시안 게임 끝나고 바로 북한에 또 가가지고 친선 경기도 했었는데요. 부끄러웠죠. 제가 축구한다는 얘기를 선수촌 들어가기 직전에 직장에다 얘기하고 가족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좀 여자가 볼 탄다라는 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사실 축구 선수를 할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레프리 할 때는 굉장히 심판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경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남자 경기 안에서 그 남자들이 뛰는 스피드와 그 체력을 전부 다 이겨내기 위해서는 많은 트레이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이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힘들었던 거. 심판일 때가 힘들었지 선수 때는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뭐 경기장에서 신경 쓰면서 하나하나 다 보면서 또 돌아와서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영어의 필요성은 언제 느끼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요? 심판에 입문하면서 이미 월드컵과 올림픽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드컵과 올림픽을 가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게 뭔가, 또 국내에서는 다른 심판들과 차별화를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또 최초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있다라는 말이죠. 남자들하고 컴피티션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시기가 상당히 많고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저가 더 빠른 것도 아니고 체력이 더 좋은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차이를 느껴야 되겠다 생각했더니 냉기지더라고요. 워낙 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제 영어가 좀 약했는데 과감하게 미국 가가지고 거기서 심판도 보고 지도자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더 남들보다 빠르게 영어를 습득했고 미리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국제심판을 시험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국제심판 볼 때 다른 거는 딱 점수가 비슷했는데 영어 점수에서 제가 월등히 높아가지고 그해 남녀 합쳐서 국제심판 1등으로 제가 통과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공부를 하죠? 보통 우리는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한다면 버케블러리 22,000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 단어부터 외우는데 33,000요. 33,000은 이제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걸로는 뭐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 스피킹이랑 또 다르거든요. 근데 영어 공부가 보통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릴 때 시작할수록 좋다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래머나 뭐 라이팅, 리딩 이런 부분이 전혀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영어 공부는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학급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운동만 했죠. 근데 성인이 돼서 영어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겠다 생각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어 공부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왔을 때 하고 저같이 영어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시작은 저가 되게 힘들죠. 처음부터 한국말로 문법 배워도 어려운데 영어로 문법 배우기가 힘든데 결정적으로 의문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생각해서 필터링해서 입으로 나오지 않고 들어온 말을 그대로 뱉으니까 그러니까 센텐스 전체를 먹으니까 영어가 빨리 습득이 되더라고요. 의심 없이 영어를 다 받아들이니까 어린애처럼. 근데 같이 들어온 친구들이 같은 레벨에 같이 이제 제가 레벨 1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뭐 대학 졸업하고 랭귀지 하려고 온 친구들이 레벨 3나 4에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제가 레벨 5에 갔어요. 컨버세이션은. 여전히 그래머는 그 레벨 2에 있었지만 그래머는 굉장히 안 올라가고 있었지만 말은 굉장히 빨랐어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그 공교육이 너무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할 때 두려움이 먼저 이 벽이 딱 생깁니다. 벽이 생기고 내가 하는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리액션이 빨라야 돼요. 영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이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리액션에서 벽을 갖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이 말이 맞을까 안 맞을까 그리고 이 말의 대답을 한국말로 먼저 나열을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바꾸려니까 굉장히 늦어지는 거죠. 리액션이. 근데 영어를 배우니까 그런 생각할 거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 덕은 봤습니다. 기초가 없었던 게 더 덕을 봤던 것 같아요. 네.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 정말 궁금해서요. 예. 그 미국 어학연수 가셨을 당시에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나이 많았습니다. 제가 94년도, 5년도에 간 것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거 몇 살 때? 그럼 제 나이가 지금 나오네요. 계산이 되는 거죠? 예. 20대 후반인가? 네. 이렇게, 굉장히 늦게 갔습니다. 굉장히 늦게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학원에서 배우는 것과는 충분치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는 심판을 보러, 토요일과 일요일은 심판을 보러 미국 그 사람들하고 심판을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서로 디스커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고등학교에서 제가 코치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시합 데리고 나가서는 한국말이 막 나왔어요. 빨리 뛰라, 막 이런 것들이. 근데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매번 갈 때마다 준비를 합니다. 영어를 안 하더라도 한국말로 써서라도 영어를 꼭 준비를 해갔어요.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그 센텐스에서 단어 하나만 빼서 다른 단어를 넣으면 되니까 자꾸 응용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영어는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영어 공부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로 영어를 하게 되면은 지루해지죠. 우리나라 말도 길게 하면 지루한데 가뜩이나 영어를 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로 뭐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을 통해서 영어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이 좋아야지 그 어린이들이 지구력이 생겨가지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예. 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국제 심판의 꿈을 꾸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요. 예, 예. 구체적으로 국제 심판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우선은 급수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처음 심판을 입문하면 상급부터 들어갑니다. 상급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1년인가 1년 정도의 그 경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2급으로 들어가고 한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1급에 들어옵니다. 1급이라는 거는 자격은 최고의 자격이기 때문에 프로 심판으로 갈 수 있고 국제 심판 시험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1급은 사실 몇백 명인데 프로 심판은 20명, 국제 심판은 뭐 단 10몇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과정을 점점 걸쳐 나가는 거죠. 이제 경기 규칙 습득은 물론이고 체력적인 건 물론이고요. 거기서 플러스 이제 국제 심판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스피킹과 리스닝이 좀 돼야 되겠죠. 경기 규칙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을 해석할 줄을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를 하면은 그 외국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그 해설자들이 하거나 이렇게 기본적인 영어 하는 것들을 자기가 말은 못하더라도 리스닝은 좀 될 정도로 계속 습득을 해야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에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한테는 참 도움이 됐다 하고 네. 좀 빠른 길을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라는 거는 지름길은 사실 없습니다. 지구력이 필요해요. 순발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한데 어떻게 스타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릴수록 좋지만은 누가 되든 간에 영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좋아하는 거, 그걸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사이트를 외국 사이트로 옮겨가세요. 외국 사이트로 옮겨가가지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영어를 습득하실 수 있고 그 계통의 용어를 일단 많이 습득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러다 보면 단어가 나중에 문장이 되고 문장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문주 씨 정말 앞으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문석 교수님, 우리 이문주 씨의 영어 공부법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좀 함께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예, 그 이문주 씨 영어 공부법은 저희도 이제 많이 학생들한테 권하고 있는데 뭐 책 보고 이렇게 뭐 계획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실천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거를 몸소 실천하셔서 성공하신 아주 훌륭한 학습자의 그 모범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지금 여성 축구인으로서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셨고 은퇴를 했는데 여기가 끝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목표가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죠. 그냥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원고에 있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가장 갖고 있는 생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 체육 리더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한 친구들한테 어떤 길라잡이, 어떤 최초지만 저가 먼저 개척하고 그 뒤를 후배들이 좀 쉽게 걸어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저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IOC 쪽도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랭귀지를 좀 구사해야 됩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예. 네.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부르지 않은 게 바로 이문주 씨의 활약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꿈도 이루시고요. 멋진 여성의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하문석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라이브 토킹 이슈 오늘 순서 마치고요. 다음 주 금요일 11시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